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나군중학교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은 안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골에서 오늘 정지훈 연구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저는 6시 몇 분에 출발했고요. 연구사님 5시 몇 분에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왔는데 와가지고 길막 헤매고 여기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헤매다가 왔는데 아침부터 다양한 내용들 배우면서 좀 충격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수업 설계 맥락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앱 소개거든요. 그냥 이런 앱이 있다 이런 소개인데, 그래서 저 나름 준비한 것도 좀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도구를 좀 좋아하고 혼자서 이렇게 막 연구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서 앱도 찾아보고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걸 되게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설계 측면도 되게 중요한데, 도구를 잘 알아야 그 수업에서 시행착오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도구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도구에 대해 좀 이해하시고 수업 설계랑 좀 연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텔이라는 요 앱의 광고 영상인데요. 하나 보고 시작하실게요. 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났고, 아까 전에 저희 봤던 액티브 아케이드 잠깐 레이저 잡지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 홈코트도 그렇고, 지금 나온 스테리도 같은 업체에서 나온 거예요. 넥스랩이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홈코트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아케이드 스테리 이런 것들이 나왔고, 지금은 거기서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국이랑 홍콩이나 이런 데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저는 지인 통해서 직구로 지금 사서 집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액티브 아케이드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브 아케이드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써보시려면 이것도 오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액티브 아케이드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시면 갤럭시 탭 학교에 보급형으로 S6 라이트 보통 있잖아요. 맞죠? 거기다 깔아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혹시 안 되면 이미 깔린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삼성의 스마트 스위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기존에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거를 다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써보면은 디테일한 부분에 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것도 좀 파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쪽에서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텔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리듬 기반의 뮤직 모션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비트매니아 이런 거 해보셨으면 저랑 연배가 비슷한 거고요. 네. 그래서 리듬 기반의 게임들인데, 그런 게임들을 이제 모션 인식으로 몸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아까 티처블 머신 보셨는데,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해보고 구현을 해볼 수 있는데, 약간 인식률에 오르라든가 이런 부족함이 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액티브 아케이드, 홈코트, 그리고 이 스테리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있으면 어디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윈도우 PC나 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스팀에도 지금 게임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일반화 시키려고 하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되는가, 또는 iOS에서 되는가, 또는 PC에서 되는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가지 다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네,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게 무료로는 4곳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면 유료 결제가 돼야 됩니다. 최초에 무료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들이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22,000원, 앱스토어에서 22,000원 내시면 결제가 가능하고요. 요거보다 좀 더 높은 난이도, 좀 더 많은 걸 하려면 65,000원짜리 결제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22,000원짜리 2개 결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팀에서는 19,500원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설치에 이 정도 용량이 필요해요. 학생들 폰에 깔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에 깔아도 되는데,
이렇게 500에서 600메가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캐치라는 방식이 있고요. 슬래시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캐치는 이렇게 손을 뻗어서 그 날아오는 그 화면의 어떤 그 물체들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는 방식이고요.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서 어떤 이렇게 그 아이콘 같은 것들이 날아오면 그 아이콘에 맞춰서 어떤 동작들을 취해줘야 돼요.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저는 슬래시 방식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좀 더 역동적이고 학생들도 요거 할 때 오류가 좀 적어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활동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영상 위주로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여러 연령대 또 여러 학교 환경 그런 거에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전교생 17명 있는 학교에 그 3학년 6명이 있는 수업에 준비운동으로서의 스타일입니다. 앞부분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애들이 계속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한 번만 이렇게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들이 보이고요. 그 유료로 써야지만 2명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 결제를 한 거고요. 혼자서 사용하려면 무료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 손으로 모션을 취하면 그 모션과 저 화살표가 맞으면은 포인트가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콤보가 유지가 되고요. 그 메타퀘스트 사용해 보신 분들은 비트세이버 있잖아요. 비트세이버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둘이 경쟁도 되고 점수도 계속 올라가고 계속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그 방향으로 터치를 하면 되고요. 동그랗게 된 건 손을 회전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X자 큰 게 나오면 그거는 옆으로 피하시면 되고요. 바닥에 녹색 도로 같은 게 나오면 그쪽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별 모양이 나오는데 그거는 손을 되게 많이 흔들어가지고 파괴하시면 됩니다. 이거 할 때 힘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요런 느낌이고요. 요거를 2명만 할 수 있는데 학생들 얘들아 요걸로 나중에 평가할 테니까 뒤에서 같이 연습해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게 그 서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앉아서 하는 거 보세요. 여학생들은 중학생입니다. 본인들이 리듬에 맞춰 구령 넣는 거예요. 모니터랑 그 C2 HDMI로 미러링을 했고요. 이렇게 활용하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태블릿 보는 것보다 몰입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이 좀 마루타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수업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인데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매일 이런 거 시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얘가 되게 잘해요. 그 매일 얘가 아빠 이거 한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고수가 돼가지고 요거는 제가 구매했다는 그 게임 안에도 여기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로 한 거고요. 또 얘가 밤에도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둠 속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제가 얘 게임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몰입하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애들이 실력이 늘고 스포츠 스태킹이 어릴수록 기록이 잘 나오잖아요. 맞죠? 이것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놀랬고요. 지금 중학생보다 제 아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콤보가 많이 올라가면 되게 승부욕이 자극이 되고 성취감이 있거든요. 100% 안 나와서 막 울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연령대에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달성률, 정확도, 그 다음에 등급, 연속 성공 횟수, 칼로리 소모량.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을 하나만 붙잡고 그것만 꾸준히 이렇게 해도 그게 이제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뭐 오각형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난이도가 세 가지로 있어요. 수준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멀, 하드, 익스퍼트 그 세 가지가 되고, 개인 선호에 맞춰 그 중학생들 활동시킬 때는 어떤 애들은 되게 이제 실패하더라도 제일 진취적인 익스퍼트 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애들은 실패를 싫어해서 노멀로 시작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개인 활동이 개인 데이터가 남아요. 개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이게 뭐 세계 랭킹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활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테두리 쳐놓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형태로 동기부여가 되는 이제 요소들이고요. 여기 그 스타, 여기 위에서 이 별 모양 이거 보시면 98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많이 모이면 세계 랭킹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세계에서 내가 몇이냐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 넘어가 보시면 요게 잼스라는 건데, 요걸 많이 모으면 이걸로 노래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로 결제해서 사면요, 처음에는 노래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보석을 모아야지만, 요거를 계속 모아야지만 그걸로 노래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름모꼴의 보석 같은 거 있죠? 저게 경험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을 잘 끝내고 등급이 올라가면 경험치가 쌓여요. 그럼 경험치 올리려고 또 계속 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곡들이 쌓이면 저 옆에 있는 곡들을 이제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구매 후에 잔금을 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서 또 새로운 노래를 얻고 또 게임을 하게 되고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잼스가 10개 있으면 저런 것들도 모아가지고 노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저 도구만 가지고 쓰려니까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봤는데, 보시면 그냥 처음에는 선생님들 가벼운 도구로 디지털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게임 하나 가지고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고, 그냥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완성도, 이제 퍼센트라든가 퍼센트 같은 것들로 이렇게 평가를 학생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경쟁시키면 또 이제 그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스프레드시트에 스파크 라인이라는 함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파크 라인하고 그 범위를 쫙 끌어서 엔터를 치면 그 범위에 있는 것들이 향상도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프가. 되게 간단한 함수인데 이거를 차트로 만들게 되면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파크 라인으로 하나 만들고 드래그 하면은 쭉 그냥 다 향상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드롭다운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클릭해서 그걸로 난이도를 선택하고 뭐 해당 난이도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평가에 또 이제 점수를 주는 게 고민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고 점수 받고 싶으면 엑스퍼트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근데 나는 잘 못하지만 내가 최선 다해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점수 받고 싶으면 노말이나 하드로 가면 되고요. 학생이 선택권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할 때 이게 각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액티브 아케이드도 마찬가지고 홈포트도 마찬가지고 모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모션 인식하는 사람 뒤에 사람이 있다던가 또는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인식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학생들이 인식률이 떨어지면 이 실증을 느끼게 되고, 처음에 한번 실증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학생들이 그런 것들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각도 조절 거치대 하나 사가지고 뭐 태블릿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태블릿 다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교실 2칸 모아서 탁구대 뭐 1대 2대밖에 안 들어가는 공간도 있는데, 그런 데서 하려면 이게 서서 막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2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서서 하는 모드랑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모드 2가지가 있으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테이블 위에 사용하면 상체만 인식돼서 장소 및 공간 제약이 적고요. 바닥에서 사용하면 하체까지 인식되니까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1인 활동만 가능하고요. 4곳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동 데이터도 반영이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라도 사용은 가능하니까 혹시나 인터넷이 끊겨서 수업을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액티브 아케이드 안에 슈퍼히트라는 이름으로 요거랑 유사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비교 결제하시기 전에 요걸로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스테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밑에 보면 데이터 보이시죠? 저 데이터 활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같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적합하지만 인원이 많은 학교에서는 디바이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둠 단위로 활동시키는 걸 좀 권장을 드리는데 기기가 많지도 않고 그 공간이 좀 이제 뒤에 사람 나오면 안 되니까 맞죠? 그래서 각도 조절 거치대 사용해서 근데 최소 4개 정도는 있어야 뭐 20명에서 30명 되는 학급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활동위에서 유료 구매해야 된다는 건 좀 단점이죠. 근데 이제 무료로 내곡은 되니까 1인 내곡은 되거든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기기 성능에 따라서 점수가 달리 나와요.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이 다르게 나오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랑 갤럭시 탭 S6 라이트랑 또 기록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거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마쳤는데 저 이제 제가 운동을 좀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좀 활용하면 제가 그래도 흥미를 좀 유발시켜 보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도구 사용하다 보면 저는 사실 살짝 메모를 든 적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완전 빠져가지고 이걸로 다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극단으로 가니까 이거 아니다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반대쪽까지 경험하니까 그 중간을 조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쉬운 것부터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게 괜찮으면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작은 걸로는 괜찮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액티브 아케이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앱만 소개 드리는 거 같아가지고 아까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액티브 아케이드를 수업하려고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선생님들 수업 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2가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그냥 바로 그 활동만 제가 이제 각 게임마다 촬영을 해놨어요. 그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쓰셔도 되고 활동에 대한 설명까지 있는 영상도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찍으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저도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분석기 착을 한번 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하트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체육교사를 중간에 좀 이제 진로를 바꾸려고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뭔가 남 앞에서 밝게 뭔가 에너지를 쓰는 게 좀 쉽진 않아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상담도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체육교사 하기로 했고요. 네. 네. 그런데 저는 디지털 기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스마트폰 사면 설명서를 다 외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랑 제가 관심 가지는 거랑 그걸 체육에 연결시켜서 전화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선생님 아드님이 되게 부럽네요. 저희 아버지도 최고입니다. 저는 포기했는데 그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안 돼서 이메일 보내볼까 하다가 설마 내가 하나 보낸다고 해주겠어? 저희 회사에서 포기했는데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만 실컷 뒤졌네요. 네, 갤럭시 스토어에도 있고 삼성 스마트 스위치는 핸드폰 바꿀 때밖에 안 썼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꼼수가 있다니 APK 파일만 맨날 깔아가지고 시도하다 안 되네 하고 관두고 말았는데 아무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절박하지 않은데도 그거를 저렇게 하신 게 저희 학교는 S5가 있어서 절박하지 않았어요. 네, 진행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해보시고 액티브 아케이드 스타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하드했는데 굉장히 소프트한 발표를 해주셔서 모두 다 시도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안영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